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일본 동남아연구실장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도쿄올림픽 총결산 시리즈 마지막 회로 올림픽 이후에 한일 관계는 좋아질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장면은 여러분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 장면일 겁니다. 이상화 선수와 일본의 고다이라 선수입니다. 평창올림픽 때 스피드스케이트 500m 경주에서 고다이라 선수가 1등을 하고 이상화 선수가 은메달을 받을 때 이 두 선수는 사실 지금 친구지간이죠. 경기가 끝나고 두 선수가 사이좋게 링을 도울 때의 장면입니다. 과연 우리가 도쿄올림픽이 끝나고 우리가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사이가 좋아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한일 간에는 여러 가지 앙금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 앙금과 사정이 지금 이 위치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어느 나라하고 시합을 할 때 가장 재미가 있느냐 할 때는 일본하고 시합할 때 가장 재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이번에 사실 한일 축구전이 무산돼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분도 많이 있죠. 대신 한일 여자 배구에서 그 아쉬움을 많이 달랬을 겁니다. 세계 랭킹으로 봐서는 우리 한국이 14위고 일본이 5위죠. 그런데 우리는 그 세계 랭킹을 극복하고 우리 여자 배구가 2대2에서 아슬아슬하게 거의 그 5회전은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거의 5회전은 우리가 14대10까지 우리가 지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기적적으로 우리가 16대14로 이기는 이런 기적을 발휘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한국과 일본은 어떤 경기든 라이벌 의식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한국과 일본의 단체전을 제가 잠깐 이번에 조사를 해봤는데요. 남자 야구 우리가 졌죠. 또 여자 배구 아까 말씀드렸고 남자 양궁에서 김재덕 선수가 마지막에 슛 오프에서 10점짜리 쐈는데 같이 일본도 10점짜리를 쐈는데 2.4cm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긴. 남자 탁구도 그렇죠. 여자 핸드볼도 우리가 27대 23으로 이겼죠. 그리고 여자 배드민턴, 여자 복식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일 단체전에 봐서는 우리가 한일 축구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일본 선수하고 싸울 때는 대부분 우리 선수들이 기량 이상으로 투혼을 발휘하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시 라이벌 의식이 있는 거죠. 자,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또 하나 쟁점이 있었던 게 독도 문제입니다. 올림픽, 패럴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일본이 이 독도를 처음에는 좀 진하게 표시를 했다가 나중에 우리 한국 측에서 항의를 하니까 약간 연하게 표시를 했는데 하여튼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마 주한 일본 총괄대사를 초치해서 항의를 했죠. 이런 독도 문제로 처음에 굉장히 신경전이 있었죠. 이런 독도 문제도 있었고 또 중요한 게 또 뭐냐면은 우리 한국 언론들과 일본 언론의 보도 성향 문제입니다. 특히 일본은 이번에 올림픽을 주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에 대해서 비판을 안 했지만 우리 한국 언론들이 일본에 대해서 일부 정치인들과 일부 언론이 굉장히 편파적으로 보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호사카 유지는 친한 성향의 한국 일본인이죠. 그러면서 지금 세종대학 교수 하시지만 굉장히 일본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계속 얘기를 하고 한국에 대해서 옹호해주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문제가 없는 것을 지금 문제를 삼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올림픽에 대해서 가장 심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게 한국과 중국이다. 한국이 더 비판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도 우리 일부 언론의 보도 성향, 우리가 문제 있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케팅회사 입소스의 여론조사 자료인데 지난 5월, 6월 중에서 28개국의 여론조사를 했는데 도쿄올림픽에 반대하는 여론조사는 57%인데 한국이 가장 많다. 한국 언론이. 이런 세계적인 여론조사죠.
이런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대통령이 일본에 가시려고 했는데 우리 한국의 반대 여론이 많아서 사실 못 간 거죠. 마침 그때 또 주한 일본 총괄공사의 그런 발언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여론이 그랬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여론이 올림픽이라는 것은 세계의 재전이고 또 이웃 나라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데 왜 우리가 구태여 그렇게 강하게 반발을 해야 됐던가? 우리는 이런 면에서 국제적인 감각과 균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올림픽을 만약에 또 치를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우리가 역지사지로 우리 한국이 올림픽을 개최하는데 일본이 한국 올림픽 개최에 가장 반대가 심했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필요하게 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일본을 반대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지금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가장 중요한 건 양국 순회가 정상회담을 해서 그동안의 후유증을 깨끗이 해소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전망이 아주 불투명합니다. 왜 불투명하느냐? 한국과 일본의 정치 일정이 각각 지금 다르다는 거죠. 또 각각 다른데 공통점은 뭐냐면은 한국은 일본한테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정치 일정이 있고 일본은 한국한테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정치 일정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의 정치 일정을 잠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스가 내각이 지지도가 아주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2020년 원래 9월 달에 스가 내각이 했는데 9월 달은 62%까지 나왔었죠. 근데 48%, 33%, 29%, 최근에 동경도의회에서도 자민당이 참패를 했죠. 요코하마 시장 선거에서도 자민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요코하마 시장 선거가 왜 의미가 있냐면 원래 스가 총리가 요코하마가 정치적 기반입니다. 그 요코하마에서 자민당이 이번에 참패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스가 내각의 지금 지지도가 하락한 게 일본 정치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큰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하락 원인은 백신 접종 체계, 기본적인 일본의 매뉴얼 사회의 기본적인 이제 나타난 거지만, 그 다음에 IOC 바흐 위원장이 몇 번에 걸쳐서 일본에 왔는데 그때마다 실언을 가끔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일본인을 중국인으로 표현을 한달지 또 코로나가 조금만 잠잠해지면 이 무관중을 풀어서 유관중으로 하라고 일본한테 종용을 해서 그때마다 일본 언론의 반대 여론이 강해지게 되고 그 반대 여론이 바로 이제 스가 내각의 지지율 하락으로 또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동경도에는 술을 팔지 말라 이런 관례적인 사고방식 이런 게 결국 지지율 하강의 원인이 됐다. 일본 전국은 지금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9월 29일 날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에는 중의원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총선거를 적어도 10월 말까지 해야 되는데 원래대로 하면은 코로나가 이렇게 극성을 부리지 않으면 일본은 지금 9월 달에는 적어도 중의원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스가 총리가 자기 지지율이 하락됐기 때문에 자기한테 유리한 타이밍을 잡고자 지금 중의원 해산 그리고 총선거 일정을 지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전국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일본은 자기 코를 닦는데 급급하다. 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스가 총리는 우익 민족주의죠. 우익 민족주의자들이 다시 자기 세력을 결집하려면은 한국에 대해서 좋은 미래지향적인 우호적인 방향의 그런 안보다는 한국에 대해서 자극적인 그리고 한국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우익 민족주의 세력 결집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 대해서 좋은 안은 나오지 않을 거다. 오히려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것은 스가 총리 우익 민족주의 세력들이 아마 자기네들 세력 결집을 위해서 한반도 문제, 북한 핵 문제, 납치 문제, 독도 문제, 또 수출 규제 문제, 이런 문제, 대법원 징용 문제 있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올 확률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일본 입장에서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이거나 미래지향적인 그런 안은 나오기 힘들다. 자, 한국 대선도 마찬가지죠. 한국 지금 대선 6개월이 남았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한국 대선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얘기합니다만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하고 일본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창의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표를 얻을 생각은 거의 안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입장도 당분간은 올림픽 이후에 한일 관계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제 전망입니다. 한 가지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가 한일 간에 여러 가지 교류가 있었다는 걸 이번에 확인을 했죠. 우리 김연경 선수가 한일전 바로 직후에 일본 해시태그 1위, 실시간 1위로 7,000 횟수가 나오는 그런 사례랄지, 또 김연경 선수에 대해서 배구의 연사마라는 그런 칭호가 붙어서 일본에서 화제가 되는 그런 사례, 또 우리 일본에서 여자 배드민턴 선수 박주봉 감독이 한국 사람이죠. 그런 선수들이 각광을 받아서 스포츠 면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계속 교류를 하고 있고, 또 스포츠뿐만 아니고 문화, 영화, 예술, 가요, BTS 이런 사회 저변의 풀뿌리 이 교류는 충분히 우리가 지금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일부 정치인과 일부 언론의 비판적인 보도 성향만 없으면 그대로 한일 관계가 관리 무드로는 적어도 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4번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총결산을 해드렸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안산, 김재덕, 황선우 여러 가지 이 10대 선수들, 이런 선수들의 구김살 없고 당돌하고 당당한 이런 자세를 우리 기성세대가 자각을 해서 이 10대들의 그런 기상을 계속 우리가 키워줘야 된다. 그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일본 올림픽 반대 경향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신문에 나온 그런 자세를 봐가지고 우리 언론도 국제적인 감각과 어떤 균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한국 스포츠에서는 지금까지 기량은 충분합니다만 투혼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기 종목에서. 그래서 이 기량과 투혼이 앞으로 계속 우리한테 중요한 과제다. 마지막으로 이 스포츠 문화도 국익의 하나입니다. 메달수를 확인하면서 선진국 강대국들이 전부 다 들어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스포츠 강국이 결국 강대국이고 선진국입니다. 스포츠 문화도 중요한 국익의 하나임을 우리가 이번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절실히 깨달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도쿄올림픽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